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1년 차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20대 초반에 불같이 연애하다가 일찍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동갑이지만 생일이 빠른 연생이라서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합니다. 결혼 초에는 연애할 때보다 더 불타오르며 지냈고 결혼 3개월 만에 첫째를 임신하였습니다. 첫째를 낳고서 얼마 되지 않아 둘째도 금방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둘이 되면서부터는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결혼 21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이제 거의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을 나이가 되었고 다시 남편과 연애하던 때처럼 돌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오히려 권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키우면서 지내오는 동안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고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둘이서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둘이 내린 결론은 정말 처음 만났던 때처럼 지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첫 데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 비록 같은 집이지만 서로 아무것도 상의하지 않은 채 각자 준비를 하고 시간차를 두고 약속 장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대화와 조심스러운 스킨십은 생각보다 저희를 설레게 하였고 연애하는 것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퇴근을 하고 약속 장소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가볍게 술도 한잔하고 그날은 모텔에서 자기도 하였습니다. 늙은 나이에 가는 것 같아서 뭐 하는 짓인가 싶다가도 모텔에 가게 되면 분위기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다시는 연애할 때처럼 불타오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모텔은 점점 더 방문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남편과 모텔에서 나오면서 시누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람 피우던 여자랑 나오는 장면을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불같은 성격에 큰 소리로 욕하고 난리를 떨었고 당장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에게 말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였고 제가 일단 시누이 남편이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려보자고 하였습니다. 아가씨 성격도 남편과 같이 불같기에 이혼할 것이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린 조카들도 있으니 일단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몇 주쯤 지나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시누이와 시어머니께서 와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도 하기 전에 아파트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저의 머리끄덩이 잡고 뺨을 때리며 욕을 하셨습니다. 옆에서 시누이는 같이 발로 찼고요. 정신없이 맞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제서야 때리시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모텔에서 시누이 남편과 만날 날에 저와 시누이 남편이 같이 있는 장면에 있는 모텔 CCTV를 보고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묻지도 않은 채 저와 시누이 남편이 바람이 난 거로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공교롭게 되고 CCTV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설명은 들었지만 믿지 않으셨고 폭행과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저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욕도 서슴없이 쏟아졌습니다. 약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고 제 상태와 집안 꼴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야기를 하시며 그 두 사람은 저를 바람난 년으로 몰아가셨고 남편은 그날의 상황을 다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남편 보고 너가 속고 있는 거라며 중간중간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늦게 시아버지께서도 저희 집에 오셨고 남편 핸드폰에서 그날 모텔에서 남편 카드로 결제한 문자를 보고 나서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하셨습니다. 와이프 단속과 딸 잘 못 키운 자기 탓이라고 계속 자책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억울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지 왜 변명하지 않았냐고 하시길래 저도 참다가 결국 모든 것을 폭발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믿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그냥 때리시지 않았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할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들어가면서 맞는 제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냐고 속에 있던 울분을 다 토해내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다니는 회사 사택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회사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돌아다닐 텐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뻔뻔 시어머니와 시누이 반응에 남편에게 그냥 우리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저분들을 보면서 예전처럼 지낼 수도 없을 것 같다고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막상 집에서 나오니 갈 데도 없어서 대충 머리와 옷가지를 정리하고는 영화관으로 가서 큰 소리가 나는 영화표 끊고 들어가서 펑펑 울고 나왔습니다. 2시간쯤 울고 나오니 한결머리도 가볍고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에는 남편의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자기가 무조건 미안하다며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낼 테니 일단 집에 들어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시누이가 이사하여서 집들이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이의 귀걸이 몇 개와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제 딸이 훔쳐간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켜서 그런 거라며 저와 제 딸을 도둑년들 취급을 하다가 다시 짐 정리하면서 찾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얘기했지만 결혼 생활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이제는 애들도 컸고 저도 지쳐버렸습니다. 시누이 남편과 바람난 년까지 만든 시댁 식구들 무서워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무리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낸다고 했어도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남편에게는 당분간 혼자 지내고 싶다고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